자,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는 흡입구 동체 내부에 이제 관을 제작하려고 합니다. 길이가 워낙 길어서 스파는 2.7T 베니어판 아주 가볍고 좋은 놈으로 이제 재단을 미리 해놨고요. 저도 지금 이 방식을 처음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머리도 잘 써야 되는 게 외곽을 시팅 먼저 해놓고는 자칫 잘못해서 안쪽을 못 할 수가 있고 관 자체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. 일단 이 벌크헤드들이 지그에 제대로 안착이 됐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. 먼저 흡입구를 다 완성하면은 좋겠지만은 이 지그에서 이 동체 전체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. 아무래도 간섭 부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. 요 집게는 다이소에 원예용 자재 파는 곳에 가면은 원예용 이 집게가 1,000원에 한 20개인가 정도 주더라고요. 상당히 저렴합니다. 물론 뽑기를 잘못하면은 후진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사용할 만합니다. 밴딩이 너무 심하게 된 거는 빼고요. 전에 말씀드렸듯이 800번 기준으로 이제 동체가 앞부분, 뒷부분 분할됩니다. 이제 앞부분 시팅과 뒷부분 시팅이 좀 틀린 문제도 좀 있고요. 이거는 제가 길이를 잘못 생각을 해서 2400번까지 길이가 안 돼서 다시 재단해 두었던 이 큰 걸 사용합니다. 엔진 앞부분까지 다 접착했습니다. 노즈부 스파 조립 하겠습니다. 노즈부는 1000번까지 오는데 800번 기준으로 분리되니까 튼튼하고 무거운 우드 스파 재단해 놓은 이걸 사용합니다. 스파 조립을 하겠습니다.
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홈 깊이별로 홈을 가공한 깊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요 벽면에서 치수 오차가 생깁니다. 인덱싱이 안 되니까 이걸 딱 대서 조리발 조건에 맞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. 눈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실질적으로 맞춰서 하는 게 차이가 많은데요. 눈으로는 단차를 파악하기 힘듭니다. 가조립한 상태에서 이 포인트로 접착을 할 수도 있는데, 그럴 경우 닿는 면에는 온도가 스며들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강도가 약하게 됩니다. 가능하면은 띄운 상태에서 접한 면에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접착제를 투여하고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합니다. 이후에 어느 정도 접착이 되면 추가로 더 발라줍니다. 이거 노즐 마운트, 노즐 랜딩 기어 마운트입니다. 이것도 측면하고 부착되면서 여기 배터렉터가 들어가는데 그 부위를 지탱할 블록입니다. 그래서 랜딩 기어 하중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딱 만드는 게 아니고 동체 전체에 하중이 분산되도록 아주 길게 이렇게 하고, 터빈기 비행시 사용할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. 그 배터리 마운트도 여기서 형성이 되도록, 이거 두 개만 쓰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두 개의 블록들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, 그거는 지금 현재 지그 때문에 이제 삽입이 안 되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삽입토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이제 측판에서 인덱싱이 완벽하게 돼야 되니까 가이드를 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밀어서 접착이 되도록 합니다. 하셨던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위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에폭시로 필렛을 채우면 더 완벽하게 되니까 일단 여기는 중간 접착제로 가조립을 해 놓는 상태입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이 슈퍼본드가 지그에 달라붙으면 안 돼요. 한 방울이라도 달라붙게 되면 나중에 탈착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거든요. 뭐 지탱 정도만 할 수 있는 아주 소량만 사용합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슈퍼본드 많이 사용할 때는 진짜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.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업실에 환기구가 몇 군데 있어서 지금 이 정도 사용할 때는 그냥 작업을 하는데, 진짜 다량으로 사용할 때는 보호구 착용 정말 필수입니다. 일단 몇 가지 스파 조립을 다 했습니다. 이제 요 딱 스파로 해서 이제 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측판 이거를 붙일 계획인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. 안에 흡입구 이 부분을 측판을 붙이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, 아니면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.